두 번째 군사작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두로가 뉴욕에 있는 형무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SNS에 영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오고 있는데 막 웃고 있고 따봉 날리고 피뉴이어 막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면 죽진 않았잖아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미국 내 마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헤로인, 뭐 코카인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펜타닐. 미국과 좀 척을 지으려는 나라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공습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 정권이 마두로를 계속 견제해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 견제해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인제 이 중남미, 남미에서 반미를 표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고, 미국하고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쓸데없이 대립각을 세웠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마두로가 미국으로 지금 체포돼서 갔잖아요. 그래서 마두로가 그 인제 뉴욕에 있는 형무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에 영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두로의 이 행동이 너무 재밌어요. 막 웃고 있고. 그 사실 이제 강제로 체포된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사람이 인제 다운이 되고 막 좀 이렇게 막 화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해피해하고 그다음에 막 따봉 날리고. 그럼 지금 인제 미국에서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델타하고 인제 뭐 미국의 삼박기한 요원들 체포했잖아요. 그때 입었던 옷이 나이키예요. 그래서 인제 뭐 비하하는 뭐 "저스트 두 잇." 이런 거 사진으로 만들 체포된 영상 사진에 "저스트 두 잇." 이런 것도 새겨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옷은 불티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키 옷 그 약간 후드 비슷한 형식인데 너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려서 수감될 때 옷을 또 갈아입었는데 그 옷도 품절이에요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워낙 이 SNS가 여러 가지 패션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 온 걸 체포돼서 왔는데 웃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해피 뉴 이어." 막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죽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어졌다 그랬으면 마두로는 제거 대상 1 순위죠. 하지만 미국에 체포되는 순간 죽지는 않죠. 뭐 종신형. 근데 전에 인제 파나마 미국이 침공했을 때도 보면 노리에가를 체포했었는데 노리에가도 죽진 않았어요. 17 년형인가? 복역했고 또 프랑스로도 잡혀 갔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두로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나는 죽진 않는다.' 이런 게 좀 보였어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간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따져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인제 미국이 그럼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별로 왔나. 물론 이제 반미국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이게 커요. 그 미국 내 마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인제 뭐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방산업체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방산업체가 그 기존에 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공장을 만들면 가장 큰 문제가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으면 절반이 마약 테스트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뽑아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인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중요 인사들 보면 실제로 펜타닐 때문에 딸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때 대선 기간에도 이 마약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이 펜타닐이 미국을 망친다." 근데 인제 이 마두로가 인제 마약 유통 뭐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인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카르텔 애들의 뒤를 봐주고 정치 자금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표적이 된 거죠. 그리고 인제 이 마두로 체포하기 전에도 보면 이 베네수엘라에서 카리브해나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거의 다 격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무장한 사람까지 꼭 죽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인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 임기 행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단호합니다. 마약 내 근절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980 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중남미와 남미에서 여러 가지 마약 전쟁을 벌여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거기에는 반미라는 문제도 있고 뭐 베네수엘라의 석유라는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마약이다. 멕시코도 마약 문제가 심한데 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제 마약 전쟁을 쭉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 인제 말씀해 주신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나르코스. 그래서 인제 90 년대 2000 년대 요때는 주로 콜롬비아였어요. 왜냐면 콜롬비아가 여러 가지 인제 뭐 헤로인 뭐 이런 류들의 마약을 생산하는, 가장 많이 생산했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생산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생산하는 카르텔들을 없애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에스코바 뭐 이런 칼리 카르텔 이런 데를 제거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고, 거기에 사실 인제 콜롬비아 정부도 연관이 돼 있었고, 왜냐하면 그런 마약 카르텔들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는 데 미국 DEA가 가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르코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시즌 보면 그게 멕시코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 제거. 그러니까 멕시코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주로 인제 대마초가 많았었어요. 근데 대마초가 이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멕시코 카르텔들이 뭘 하냐면 콜롬비아에서 만든 마약을 유통하는 거래요. 왜냐면 멕시코와 미국이 가깝잖아요. 국경선만 맞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 카르텔들이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멕시코 정부와 또 미국의 여러 요원들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죠. 지금도 그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절이 안 되죠. 그리고 인제 파나마 침공도 비슷했어요. 그 인제 당시 이 파나마의 노리에가도 냉전 때 사실은 미국이 키운 사람이에요, 노리에가가.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말을 안 듣고 마약과 이 마약 유통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제거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인제 그 미국 내 마약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그때 전격적으로 파나마 침공을 했었고, 그래서 인제 미국에서 인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약과의 전쟁한 건 국내에서 시작을 했던 건 80 년대부터 레이건 행정부 때 했고, 대외적인 중남미, 남미에서 시작이 된 건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 쭉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연장선상이다. 과거에는 뭐 보시면 인제 뭐 헤로인, 뭐 코카인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펜타닐. 근데 인제 콜롬비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런 코카인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산 카르텔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왔었고, 그다음 멕시코의 유통 카르텔들. 지금은 근데 이게 타겟이 베네수엘라가 됐다. 특히 펜타닐 관련된. 과거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라크의 후세인 사례와 비교할 때 마두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아마 미국 내에서 인제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하고 좀 틀려요.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법정에 세웠거든요. 왜냐면 이라크란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라크가 당시에 2003 년에 미국이 침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미주의 국가로 바뀌었고, 그래서 인제 이라크 법정에 사담 후세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켰죠. 반면에 인제 노리에가하고 마두로는 좀 비슷해요. 일단은 뭐 마약이라는 문제가 둘 다 공통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으로 다 데려왔어요. 노리에가도 결국은 잡은 다음에 미국 내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감을 했었고, 아마 마두로도 지금 비슷할 것 같아요. 수감되고 종신형을 받을지 아니면은 뭐 장기 복역을 하게 될지 요거는 인제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 법원에 다 인제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마두로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죽진 않거든요. 어쨌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져요. 이번 공습이 남미나 다른 반미 국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남미나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미국하고 좀 결을 달리한 나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미국과 좀 척을 지으려는 나라들은 저렇게 또 하룻밤 사이에
이번에도 작전이 한 3 시간 4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게 또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제 좀 약간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사실 중남미나 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인제 좀 이런 미국과 대척점인 나라들을 하고 좀 부추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 작전의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단기간에 치고 빠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이것도 잘 보면 사실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지만 다음은 몰라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지금 바뀔지 이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충격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항상. 지금 뭐 작년에 미국이 이란 공습한 것도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결정적 군사 작전을 딱 벌이고 싹 빠져나오잖아요. 더 이상 손을 안 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 군사 작전의 하나의 인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죠.